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6월 1일 뭔가 틀려 보이는 시장이죠. 우리 시장이 5월 28일 MSCI 지수 조정이 끝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이틀 연속 매수, 그리고 오늘은 외인들은 선물 매수, 기관은 주식을 강하게 매수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 5월달 흐름과 좀 달라진 6월의 모습, 그 속에서 기대하는 흐름들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죠.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에서 유럽 시장이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권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대만의 강세, 그 속에서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동안 원화 약세에서 이제 외인들이 매물을 내놓던 과정이 원화 강세 흐름들이 지속되면서 오작교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섹터에 빠른 순환매가 진행됐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5G라든지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의 소비 관련주들, 여행,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조선 관련주나 그리고 방산주,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을 동반한 종목 부분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대원 미디어가 급등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죠. 그런 전반적인 시장과 관련된 상황들을 일정 정도 한번 다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6,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6,600억,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는 형태, 연기금이 조금 뒷받침해줬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종합주가지수 업종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이 1월 11일 3266포인트 고점 이후에 눌림목 형상을 보이면서 박스권 흐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상방 탈출을 위한 몸부림을 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5월달 힘든 5월을 보내면 6월부터는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사항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런 현상 부분들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특징 섹터와 특징 종목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 업종, 휠라홀딩스, 종목과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올려드렸고, 그런 가운데에 가스텔 바닥이라든지, 그죠? 이런 유형의 골프 의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SK텔레콤을 비롯해서 통신 관련주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상황이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 부근에 있어서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상방 탈출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사실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준 부분은 사실 이 삼성중공업이죠, 그죠?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안 좋은 흐름 부분과 또 위상증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저항 라인에 저항을 받는 위치를 보여줬죠. 6,800원 내외에서의 저항 부분을 뚫지 못하고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중장기로 끌고 가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삼성중공업의 5,29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 공급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로 시세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승폭이 가장 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미포조선 부분으로 보게 되면 유럽 소재 선사와 751억 원 규모의 LNGC 한 척 공급 계약,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1,700원
17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 조선업황이 2003년과 2007년에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연봉으로 한번 보시면 2003년과 2007년 이때 2003년에서 가장 화려했었던 부분이 조선철강건설기계 지주화,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쪽 라인 부분에 흐름을 갖고 갔었던 부분인데, 이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이 경기 부분, 특히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하던 시대고,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수요가 막혔었던 부분이 일정 정도 회복되는 과정,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 선박의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현대 미포조선으로 보게 되면 12만 원, 11만 5천 원, 뭐 요 라인 부분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 정도의 범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WTI가 오펙 회의를 앞두고 수요 증가 기대,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부분. 그래서 이 66.9달러인가요? 요 부분까지 유가 상승 흐름 부분이 작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S-오일의 상승 흐름 부분, 오늘 정유주 쪽 라인 부분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인 부분도 그러한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오일이 오늘 정유주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요 박스권 부분을 상방 탈출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영유아 관련주, 뭐 중국의 세 자녀 가능하게 하는 부분, 뭐 그런 정책 관련주가 장 초반에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일정 정도 그 단발성 재료, 테마 이런 흐름들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종목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뭐 아가가방 컴퍼니 그런 쪽 부분이 이제 이런 종목이잖아요, 그죠? 갭상승 뻥 떠서 음봉, 그죠? 제로 투 세븐. 그러니까 이런 종목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고, 그죠? 그런 재료 뉴스 나와서 아침 동시호가에 들어갔으면 오늘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죠? 장 초반 갭상승에 15% 떠서 마이너스 3%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20%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의 호재성 재료가 나올 때 뒤쫓아서 올라가서 쫓아가서 매매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시장에 있어서 지수가 올라가도 도태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주제로 회의를 열어서 그 가족계획 정책 개선,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 그래서 이 산화 제한을 완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후 점차적으로는 펀더멘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단발성으로는 차익 실현 매도죠. 그죠? 단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 관점이 분명한 부분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진행됐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호재성 재료가 나올 때는 쫓아가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도를 일정 정도 하는 부분,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토스 관련주로 불리는 한국 전장인지나 인증이나 이월드 이런 종목 부분들이 일정 정도 상승을 한 부분도 있고, 자 이제 특히 그런 가운데에서 사조산업 경영권 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조 대림이라든지 사조 산업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림이 이스타항공, 그죠? 하림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 이것도 뉴스잖아요. 그죠? 뉴스를 통해서 정고점까지 아침 갭 상승한 이후 다 두드려 맞는 흐름. 그러니까 밤새 나온 뉴스로 갭 상승이 너무 크게 뜨면 여러분들은 특히 초보 투자가분들은 그 갭 상승에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안 먹는 게 낫다.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오히려 밤새 뜻하지 않는 호재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보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전체적으로 다시 슬금슬금 종가상 최고점 부분을 돌아 나왔죠. 그죠? 참 엄청나게 실적 흐름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카카오다. 그죠? 카카오는 이전 고점 13만 2,500원을 돌파해서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의 수혜를 볼 수 있었던 쪽, 그게 이제 그 섹터가 사실 방산업체잖아요. 그죠?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 3, 4일 동안 쉬면서 제가 이제 LIG 넥스원이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 부분은 47,000원 이하 부분 쪽으로 들어오면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인데 딱 그 라인 부분에서 돌아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관점 이 부분이 낫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원자 현미경 관련주 파크 시스템, 그죠? 그 부분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목 부분이고, 이 MTN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6만 원대 라인 부분 이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이었고, 지금 15만 원, 14만 원, 여기에서 17만 원 라인 부분 16만 원이네요. 그죠? 16만 원 부분에서 이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 개인은 이탈, 그리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이제 거의 더 친 부분입니다. 그죠? 이제 60일 이평선까지 조정 이후에 다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종목별 움직임들이 전개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의 상승 흐름을 갖고 갔던 건 한미 반도체는 쉬는 가운데 실리콘웍스가 신고점을 다시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보게 되면 그 실리콘웍스의 매력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연내 최소 2차례 이상 DDI 가격 추가 인상될 전망이고, 사실 이 실적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양호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의 종목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지만 화학재 중에서는 코롱인더, 코롱인더가 이 나름 조정을 잘 보이고 이전 고점 라인 부분에서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쪽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금요일 날 올려드렸었던 에코프로가 그저 급락을 지속하면서 여타 2차 전지를 바닥권을 만드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도 그 초반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을 쭉 갖고 갔다가 그 갖고 올라가서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흐름 부분 속에서 오히려 2차 전지 LG화학을 비롯했고 또 삼성 SDI 이런 외국계 증권사의 하향 전망, 목표가 하향 전망 이런 부분들로 하락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가만히 있어도 비싼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매도 관점으로 보시다. 매도를 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에코프로가 막바지, 그러니까 LG화학의 목표가 하향, 그리고 삼성 SDI의 목표가 하향, 그리고 에코프로의 이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쪽 부분에 있어서의 바닥권을 만드는 과정 흐름들에 놓여져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신다면 2차 전지 소재 쪽 라인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에코프로가 아닌 부분,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내일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점 라인 부분에 일정 정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방위산업 항공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센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스트였죠. 그죠? 아스트 신고점 경신하면서 계단식으로 이런 파동을 긁으면서 가는 종목 부분들, 개별성 종목이지만, 나름대로 수급도 잡혀 있고, 그 파동의 흐름 부분을 가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아까 전체적인 시장 흐름 부분에 어제 강세였었던 종목 부분들은 오늘 좀
쉬었잖아요. 그죠?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주를 비롯해서 뭐 두산중공업은 소폭 쉬었는데 그죠?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뭐 BHI 이런 쪽 라인 부분은 크게 쉬었죠. 그죠? 그리고 어제 현대건설이 강했다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 현대건설은 쉬는 과정에서 오늘은 또 삼성물산을 끌어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준 부분이고, 이렇게 섹터 내에서도 섹터도 순환이고, 그리고 섹터 내의 종목도 순환이고, 뭐 그렇게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 흐름 부분에 중심을 잘 잡고 움직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 지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부분에 이 섹터 순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저기 올라가면 저기, 그리고 밤새 호재 뉴스 나오면 갭 상승에 쫓아가고, 이렇게 마음만 급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 시장은 시장에서 쉽게 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당일날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쉽게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중심을 가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결국 그러한 순환매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 그죠? 그리고 이익의 증가 속에서 레벨의 상승,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미정상회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죠.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5월 시장의 리뷰와 그리고 6월 시장의 전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또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